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수출도 성장의 의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은 소비시장으로서 미국과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중심지로서 일본, 이 양국을 중심으로 하여 편성된 경제권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소비시장인 미국을 공략하는 데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기초는 구미로부터 학습한 것도 있지만 주로 일본으로부터 학습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을 학습하여 미국의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 전략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일본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의 국제협력체계의 기원은 미군정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한국은 미국을 맹주로 하는 제1세계인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편입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정치가 아니라 동맹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상주의적 정치를 추구하였습니다. 한국은 원조의 배정이나 이후 차관의 공여 등에서 미국의 이상주의적 정치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체제는 한국의 고도 성장 시기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내포적 공업화를 추구하는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외환의 고갈로 추진력을 상실하여 보완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보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1963년 7월에 한국의 경제기획원 장관과 미 원조기구 유소무처장을 대표로 경제협력위원회가 조직되어 한국의 경제정책에 관해 양국 정부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대 중엽에 미국은 한국에게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요구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요구를 수용하였고 미국은 그에 대해 1억 5천만 달러의 공공차관 제공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건립 지원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6년 12월에는 세계은행의 주재로 프랑스 파리에서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한국제경제협의체는 한국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소요 외자액을 직간접적으로 알선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창립총회에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타이완, 독일, 일본 등 8개 국가와 세계은행이 회원으로 참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제2차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외자를 순조롭게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한국제경제협의체는 더 확대되었는데 참가하는 회원국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IMF, ADB, UNDP, OECD 등의 국제기구도 추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되어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식민지 지배체제에 대한 배상의 문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난국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된 것이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미국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강력하게 권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소련과 중국이 미국의 우방국가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적대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만들어 소련과 중국의 공산 세력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 책으로 미국은 1951년 일본과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였고 한일회담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국교 정상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일회담은 14년 동안 난항을 거듭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긴축 정책과 외환 부족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타개책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였으며
1965년 6월에야 한일협정이 조인되고 그해 8월 한일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되었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한국이 수출지향 공업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964년 미국은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해서 남베트남을 지원해 줄 것을 제창하면서 미군도 대규모로 참전하였습니다. 미군의 요청과 함께 남베트남 정부에서도 파병을 요청해 오자 한국 정부는 한국 전쟁 시 참전한 우방국에 보답한다는 명분과 베트남 전선은 한국 전선과 직결되어 있다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64년 9월에 베트남에 제1차 파병을 하였습니다. 제1차 파병은 의무대와 태권도 교관단 140명이었습니다. 1965년 3월에 제2차 파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차 파병은 후방 지원과 건설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비전투부대 2,000명 규모였습니다. 1965년 10월에는 제3차 파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제3차 파병은 수도사단과 제2해병여단으로 구성된 전투부대로 2만여 명 규모였습니다. 이후에도 미국의 전투부대 증파 요청에 따라 1966년에는 수도기계화사단 제26연대와 제9사단을 파병하였습니다. 1971년 말부터 파병 병력 철수가 진행되었는데 병력 철수 이전 주 베트남 한국군 병력은 4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반적인 군사, 경제 원조에 더해서 베트남에 대한 물품 군납의 확대, 건설 용역업체의 진출, 기술자 고용 확대가 이루어져 베트남 특수가 생겼습니다. 베트남으로부터의 송금액은 막대하였습니다. 1965년에서 1972년까지 대베트남 상품 수출과 무역 물품 군납으로 2억 8,400만 달러가 들어왔고 용역과 건설 수주, 군인의 송금, 기술자의 송금 등으로 모두 7억 3,8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합하면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수출 촉진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